소지품을 뒤져보았지만 그에게서 중요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도플갱어들은 집단의식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니 그에게서 단서가 나올 리 없다는 것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구악수 의원이 내뱉는 경박한 말들이 귓가에 거슬렸다. TV에서 보던 오성 국회의원의 위험은 사라지고 내 눈앞에 있는 그의 모습은 추악 그 자체였다. 아무래도 이쯤 되면 보통의 형벌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 순간이었다. 머릿속으로 그가 호러 영화나 고물에서 봤던 갖가지 고문 방법들을 나열했다. 일단 벤치로 녀석의 이빨부터 뽑아야겠다 다짐하며 공구를 뒤적거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김기태가 나를 불렀다. 내가 생각하던 사이코패스의 이미지와는 달리 김기태는 그런 비윤리적인 고문을 지향하는 스타일은 아닌 모양이었다. 의아했지만 나는 그에게 신문을 맡기기로 하고 잠시 뒤로 물러났다. 김기태는 타깃들의 사진을 바닥에 늘어놓으며 물었다. 새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도플갱어들의 삶에 대한 집념은 인간만큼이나 강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들이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본질에 있다. 그들은 집단의 번영과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 예상대로 구악수는 집단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희생할 생각인 듯 보였다. 그의 대사는 흡사 바랄라에 가기 위해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바이킹의 비장한 각오 같았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사실 하나, 지금 눈앞에 있는 자는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 사이코패스라는 것이다. 김기태는 듣기 싫었는지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구악수의 귓가에 퍼지는 소름 끼치는 단어들. 그것은 실로 사이코패스스러운 발상이었다. 자고로 신문이란 대상에게 하등의 통제를 가하지 않고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 그런데 김기태는 그에게서 자백을 받아낼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엄청난 광기를 목격한 구악수의 두 눈에 공포가 어렸다. 기껏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하기로 결심했건만 그런 비장한 다짐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이코패스. 애초에 상대가 자신을 장난감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구악수가 방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새로 알게 된 사실 하나. 아무래도 도플갱어들은 모체인 여왕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모양이었다. 여기까지는 나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큰 불만은 없다. 하나, 둘의 대화를 듣고 있을수록 왜인지 소외감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일까? 이 빌어먹을 자식은 매번 이런 식이다. 지가 먼저 같이 세상을 바꾸자고 해놓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안 알려주다니. 역시 이 자식은 믿을 수가 없다. 이면세계라 기억난다. 이 자식이 나를 멋대로 끌고 갔던 공간. 그곳에서 수만 마리의 바퀴벌레를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와 언성을 벌이는 동안 이번에 우리의 대화에 끼어든 것은 구악수 쪽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개돼지로 불리던 우리들의 호칭이 신분상승했다. 나는 김기태를 향한 분노를 그에게 표출하며 대략 빡질렀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쏟아내도 장난감 신세를 맺지 못할 자식이 이상해서 대를 질문하다니 아무래도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구학생의 면상을 날려주러 다가가던 중 김기태가 나를 막았었다. 구학생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다. 그는 핸드폰에 암호화되어 있던 파일을 열어젖히며 주국 구강민 기자의 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2020년 1월 25일, 오늘은 긴 하루였다. 정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위험하고 고된 일이지만 오늘은 특히 더 힘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의 깊이는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이제부터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했다. 2020년 2월 25일, 기록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부패와 그들의 배후에 있는 도플갱어들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도플갱어들은 모체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내가 몰랐던 이들의 존재가 이제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2020년 3월 1일,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모체의 명령은 나를 잠식하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내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차 선명해졌다. 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의지임을 깨달았다. 2020년 8월 10일, 나는 더 이상 모체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왕의 목소리는 이제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체가 되었다. 내가 할 일은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도플갱어들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는 것이다. 2024년 1월 15일, 여왕의 목소리가 끊긴 지 헤스론의 4년이 되었다. 그간 다른 도플갱어들과 접촉하면서 나와 같은 각성을 경험한 자들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 역시 모체의 목소리에 반항하며 자신의 의지를 찾고 있다. 그들이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뭔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2024년 2월 24일, 오늘 나는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일부 고위 권력자들이 도플갱어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나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부패를 고발할 것이다. 2024년 3월 14일, 상황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다. 4년 전 나와 같은 각성자들이 대거 등장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모체가 등장했다. 여왕의 명령을 따르던 자들과 새로운 모체를 따르는 자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2024년 4월 9일, 최근 들어 새로운 세력들이 나에게 접근해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테라노바라고 불렀다. 그들은 기존의 여왕을 맹목적으로 따르던 자들을 눈먼 자들이라 칭하며 자신들은 새로운 여왕이 잠재해 놓은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각성한 도플갱어들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서야 자신의 의지를 되찾은 이들이 또다시 족쇄를 차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그러나 도플갱어들의 지배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2024년 5월 1일, 그들과 협력하기로 한 지 3주차. 아무래도 내 계획을 그들이 알아차린 것 같다. 오늘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소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는 것을 느꼈다. 여왕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집단 의식을 끄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돈다. 2024년 5월 27일, 역시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늘 사무실로 돌아가 보니 책상 위에 익명의 경고장이 놓여 있었다. 아무래도 일주일 전 새벽 하늘의 세계에서 열렸던 회합에서 누군가 눈치를 챈 것 같다. 이제 나는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거치로 옮겨야 할 것 같다. 2024년 6월 1일, 집단의식을 끊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장소로 거치로 옮겼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제까지 도망칠 수는 없다. 그들이 나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 2024년 7월 10일, 정체 모를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그를 믿어보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